신호, 언어적 비언어적 기법을 적절히 구사하여 최면을 유도하고 판단 요인을 우려하여 은밀하게 특정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마음을 컨트롤함으로써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다. 우리는 나쁜 쪽 얘기는 안 씁니다. 아예 최면하는 사람은 못한다, 할 수 없다,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사용을 안 해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너는 해봐라는 소리도 안 해. 그렇게 하지. 해보라 소리는 안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보세요. 우리는 그런 말 안 써요. 하세요. 그러지. 우리는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평소에도 그렇게 씁니다. 너 아들 보고 그거 해. 너 할 수 있을 거야. 그러지. 한번 해봐라. 보통 그렇게 하죠. 해봐라 소리는 비웃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너 안 돼 이놈아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요. 저 워킹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가를 정해놓고 자신의 사고를 제한하는 판단 요인.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정한 괴짝 속에 어떻게 보면 감옥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못해 라든가 이건 안 돼 라든가 그래놓고 누가 얘기하면 그거 안 돼 임마.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를 구속하는 감옥을 부수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보통 여러분들은 전부 자기가 만든 생각의 틀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있어.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해. 우리가 그거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하는 게 어떠냐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내가 한번 그거 안 하려고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절대 안 됩니다. 자기 틀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못 도와주고 이런 사람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안 된다고 나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방법이 혹시 되는 방법 아세요? 이런 사람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되는 방법을 아세요? 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다 보면 어떤 난관에 봉착했어. 이게 안 되고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 자살하는데 자살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생각이 잘 안 나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생각을 안 나서 그런 거지 그 생각만 나면 풀려진다. 일단 생각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풀 수 있는 생각을 계속 생각해. 어떻게 할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풀 수 있는 생각이 딱 아이디어라고 그러죠. 딱 날 때가 있어. 그거 하나로 그 순간 다 해결돼. 그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 근데 그 생각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도와줄 수 있죠. 최면 속에 들어가서 잠재우세요. 방법은 틀림없이 무슨 건지 몰라도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판단하면 최선의 길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딱 해주면 우리는 암시는 그렇게 해. 그럼 그 사람이 있는 모든 알고 있는 지식을 총 동원해서 최선의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판단이 안 될 때도 있죠. 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판단 못 하죠. 그래서 최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정보, 이 속에 들어있는 것만 내가 마음대로 하지 없는 정보는 마음대로 못 해요. 그것은 넣어줘야 돼요. 정보가 있을 때만 내가 할 수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맨 밑에 최면 유도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대의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앉으세요. 자, 최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냐? No. 그 사람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 나를 최면 거는지 안 거는지 모르게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만나가지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일 때, 예를 들면 최면은 졸리는 상태라든가 그걸 만들 때 잠재의식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때 저 사람이 이러다가든지 아니면 밥 먹고 나든지 먹고 졸라고 할 적에 그때는 최면시킬 필요가 없어. 옆에 살짝 가서 그때 주물주물 하면 되는 거야. 최면이 이미 들어갔으니까. 잠자기 직전에.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 사랑받고 싶은 아내는 남편이 나를 왜 사랑 안 해주고 뭐 불평할 게 아니고, 남편이 술을 먹고 오든가 뭐 잠들기 직전에 거기다 대고 그냥 대화가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그래요. 당신 뭐 어떤 소리 그때 그 내용으로 잠들기 직전에면 이미 최면 상태로 들어갔으니까, 당신은 나를 보는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용수쳐서 너무도 좋은 마음이 생겨요. 라고 하는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계속 그런 상황일 때마다 들려주는 거예요. 암시죠? 자는 순간에 계속 그 소리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들려오면 그게 이제 딱, 이 사람을, 와이프를 보는 순간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용수좀 튀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어디 갔다 왔을 때 와이프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어떻게 하냐면 술 마시거나 해서 낮에 밤에 좀 늦게 들어왔어. 와이프는 기다리다 자고 있죠. 화장했을 때는 이쁜데 생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얼굴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저쪽 서양에서 어떤 사람은 총각이 결혼했어. 근데 첫날 밤 지나고 나서 이혼 소송을 했어요. 내가 본 여자는 이런 여자가 아니었다. 근데 저녁에 씻고 나서 보니까 전혀 다른 여자라고 그래서 뭐 좌우간 소송하고 뭐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개 남자는 많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생얼인데, 어쨌든 들어와서 자는 얼굴 보니까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게 했기 때문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는데 살짝 돼요. 에휴, 침 흘리고 자는 꿀악선이면, 에이, 만약 그렇게 슬쩍 얘기했어. 다 알아듣습니다. 잠재의식은 나는 자고 있지만, 일반의식은 자고 있지만 잠재의식은 깨어있기 때문에 다 들려요. 나에 관한 얘기는 그냥 확 들려. 근데 잠속에서 그냥 떨어졌어. 그 이튿날 일어나서 뭐 남편이 술 먹었다고 속 쓰린다고 하는데 뭘 해주고 싶은데 해주기 싫어. 그냥 왠지 해주기가 싫어. 아무렇게 해서 먹고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취할 때 들어왔어. 와이프가 자고 있어. 내가 술 먹은 눈이 아니라 이게 눈 크게 뜨고 봐도 당신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네. 거꾸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암시니까 작전을 해도 자는 모습이 더 이쁘네, 내 마누라는. 그러니까 그냥 들으라고 그냥 슬쩍 옷 벗으면서 하는 거야. 몇 번 하고 나면 그 이튿날 일어나서 왠지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어. 자기도 몰라. 막 두부도 꺼내고 계란도 뭐 붙이고 해서 잔뜩 차려놔. 하고 싶으니까. 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마찬가지야. 남편에게 그냥 나만 보면 왜 그러냐고 못나이 같이, 당신 왜 그렇게 못났어? 밖에서 행동은 그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못났어? 좀 다른 사람 보고 잘나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남편이 얼마나 처음에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내는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딱 바뀌어버리면 정이 안 가.
사람은 마음이 안 생겨. 그러지만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보, 당신 할 수 있어. 이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혹시 혼자 생각을 하면 힘들지도 모르니까 나하고 상의하면 우리 둘이 생각하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당신 할 수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이야. 당신 잘났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지. 마음이 좀 안 들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자는 때도 그렇게 하고, 자기 직전에도 우리 신랑 너무나 마음에 들어. 토닥토닥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 손 안에 있게 돼요. 와이프 손 안에 놀아. 어쩐지 보면 와이프만 보면 좋아. 막 안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와이프가 얘기하는 소리는 무조건 있어요. 그렇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자신에 달려있어요. 손 위에 올려놓는 남편을 손 위에 올려놓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아까처럼 막 그냥 너 왜 이렇게 못났어? 밖에서도 왜 이렇게 실수를 해? 실망했어? 그러면 밖에 있는 거야. 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느냐 미워하게 만드느냐는 것은 남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달려있어요. 와이프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어요. 내가 큰 철학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최면을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면 치료할 때도 그렇게 암시를 해줘요. 부부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해줘요. 특히 의처증, 우울증 치료할 때는 얘기해줘요. 여자 치료할 때는 그때 연애 시절에 만났을 때 감정 그걸 막 샘솟게 해서 남편이 너무나 사랑스럽죠? 지금도 사랑하죠? 사랑한다는 마음이 샘솟으면 그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질투도, 의처증, 우울증도 사랑의 변형이거든요. 나쁜 쪽으로. 그걸 진실한 쪽으로 돌려놓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잠재의식에 접근하려면 잠재의식의 통로가 열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면을 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최면 안 해도 열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잠재의식과의 소통의 통로가 열리는 때는 졸음이 오는 상태, 즉 잠들기 직전 상태이다. 이건 제가 생각입니다. 이때가 뇌파로는 알파파와 세타파의 영역이다. 이 뇌파와 비슷한 경우에도 간절할 때다. 잠이 안 와도 간절히 뭘 원할 때, 아주 간절히 슬플 때, 기뻐서 간절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말을 주의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때를 잘 이용해서, 이용이라는 건 좀 그런데 내가 그걸 잘 이용하자 그럽니다. 자, 22페이지. 살면서 얻은 경험이 뭔가를 보고 받아들이는 기본 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최고 실적을 내는 영업사원은 남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간절함은 무수히 많습니다. 만일 고객과의 대화에서 아이가 셋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 사람은 아이가 셋이요. 내가 좀 저 사람한테 뭘 팔아야 됐어. 미니밴을, 자동차를 팔아야 되겠는데 밴을 팔아야 되냐 뭘 팔아야 되냐 할 때 아이가 있는 사람에게는 미니밴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가 아주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미니밴을 살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게 그런 세일스맨이나 이런 사람들도 최면을 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미혼이고 출장 뷔페 요리사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미니밴은 행사에 싣고 다닐 요리 같은 거라든가 얼마나 이 나를 때 아주 좋습니다. 차도 작고 필요한 거 다 실을 수 있고. 그럼 미니밴을 사는 거예요. 파는 방법이 기술이에요. 그게 미니밴을 팔 때 그런 것입니다. 또 할아버지, 손자를 끔찍하는 사랑하는 할아버지라 하면 할아버지한테는 이 미니밴은 사랑하는 손자 태우기 다니시기에 아주 좋아요. 미니밴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관심사를 찌르는 거지. 그
그것 없이 무조건 미니밴 사세요 온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간단해 이게. 그래서 상대편을 읽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할아버지인데 손녀가 있어. 무지하게 사랑하고 늘 같이 댕겨. 그렇다면 미니밴 승용차보다 미니밴 사세요. 열고 닫기 쉽고 뭐 미니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포함하여 많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나의 정보를 알리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먼저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야 돼. 할아버지 말을 먼저 들어봐야 돼. 미니밴 사세요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차 사러 오셨어요. 그리고 주위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뭐 손녀는 있으세요? 어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손녀와 같이 다닌다고 하는 말도 알아낼 수 있고 그런 정보를 얻은 뒤에 미니밴을 사시죠. 그렇게 얘기하라 그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미니밴 사세요 하면 자기 미니밴 탄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바로 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먼저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잘 기울여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많은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응하기가 쉽죠.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 상대편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말을 자꾸 시켜봐야 돼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내가 기분 좋아요. 그 사람 자꾸 만나요. 내 말 안 들어주고 내 말만 들어보라고 하는 사람 있어. 어떤 얘기하다가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자기 말만 자꾸 해요. 그러면 다음부터 만나기 싫어. 자기 말 하지 말고 그 사람 말만 자꾸 말하게 만들어.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래.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내가 좋은 거지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이 상대편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은 상대편의 정보를 많이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들어주는데 귀찮다가 아니고 내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해. 근데 내 정보만 잔뜩 주면 그 사람이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잖아.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 이게 전체적으로 모여놓고 얘기할 때는 내 정보를 다 줘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 오세요. 그럼 오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쪽 정보를 내가 먼저. 그래서 그 중간에 생각은 존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얘기인 건데 이는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약인 것처럼 투약하면 진짜 약을 투약했을 때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플라세보 이펙트. 의사가요. 굉장히 아파 저 사람이. 약이 없어. 약이 없습니다. 가세요. 그럼 그 사람 고생해야 하잖아. 그럼 그렇게 하더라도 약이 너무 아파. 진짜 약이 없어. 주사약도 없어. 그러면 다른 약을 줘요. 그냥 다른 약 주면 사이드 이펙트 생기니까 밀가루나 뭐 설탕 이게 뭉친 거 있어요. 그걸 플라세보라고 그래. 위약이라고 그래. 약이 아닌데 그냥 설탕 덩어리 밀가루 덩어리인 거야. 그걸 주면서 이거 새로 개발된 약인데 이거 뭐 맞습니다. 주세요. 어차피 약이 없으니까 줘. 근데 그 사람은 그 의사한테만 치료를 받고 늘 주치의로 상해 있기 때문에 믿죠. 그럼 가서 그 약을 먹으면 진짜 안 아파. 그걸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세보라는 게 있어요. 노세보. 그럼 나쁜 쪽으로 하는 거야. 너는 안 돼. 뭐 이런 속으로. 위약 효과가 엄마선 효과라고 돼요. 옛날 배 아플 적에 엄마가 약도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누워봐. 내가 엄마가 배를 문대면 나서 그리고 배를 문대면서 나서라 진심으로 자식이 아프니까 나서라고 이렇게 문대주다 보면 진짜 나서. 한 번 나선 뒤에는 그 아들이 아프면 엄마 배 문대줘. 배 문대주고 그냥 나서. 내 손녀가 있는데요. 문대주는 것보다 나는 침 놓는 한의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애들한테 침 놓으면 아프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난 붙이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가지고 다니는데 있어요. 배 아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할아버지가 난 침 한의사라는 걸 얘들이 알으니까 이거 붙이면 낫는 거야. 그러고 배 아플 때는 5개 딱 붙여줘요. 위에 중심에다 딱 붙여주고 이제 낫는다. 10분 후면 감초가 나서 진짜 실제로도 나서요. 그거 붙이면 침이나 같은 거니까 딱 끄고 나섰어. 그 뒤부터는 아프면 붙여달라고 와요. 엊그저께 그 손자를 만났는데 기침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감기 걸린 모양이네? 기침도 오는 게 내가 여기다 이거 붙여주면 낫는데 그리고 천돌에다 붙여주고 합곡에다 붙여주고 이게는 머리도 안 아프고 기침도 안 할 거야. 걔는 할아버지가 붙여주면 낫는 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다 이게 떨어졌어요. 쫓아왔더라고. 떨어졌다고. 다시 붙여달라고. 다시 붙여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쉬려고 있고 실제로 낫으니까 그런 겁니다. 플라세보입니다. 뇌물 실험을 예로 들어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긴장을 풉니다. 다시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우리 출연시킬 때죠. 자, 당신에게 뇌문 하나를 건넵니다. 생각으로. 윤기가 흐르는 노란색 알맞게 통통한 뇌문. 그런 뇌문을 상상합니다. 마음속에 그 뇌문을 떠올려 보세요. 손가락으로 뇌문 울퉁불퉁한 표면을 문질러 봅니다. 껍질 속으로 손톱을 살짝 찔러 넣어 보세요. 레몬즙이 흘러나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당신 손에 칼을 들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칼로 레몬을 얇게 씁니다. 사각사각 썰리는 소리가 드러나고 과육과 레몬즙이 흘러나옵니다. 레몬즙을 보세요. 레몬즙 흘러나오는 거 보는 거예요. 레몬 한 조각을 꼭 쥐어짜서 나오는 레몬즙을 혀로 핥습니다. 쉽니다. 아주 쉽니다. 너무너무 쉬어서 얼굴이 찌푸려지고 입속에 침이 하나 보입니다. 말만 했는데 진짜 이게 침이 하나 보여요. 우리 왜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그러죠? 그 소리가 무엇이죠?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떡은 철떡이니까 딱딱 들어붙어. 물이 있어야 돼. 물은 없으면 김치국하고 같이 먹으면 김치국이 시니까 침이 많이 나오거든요. 떡 먹기가 좋아. 떡 줄 사람은 생각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면 떡 먹을 준비를 미리 하고 있다는 그 소리거든요. 침을 분비시키는데 김치국이 제일 좋으니까. 그러나 같은 겁니다. 김치국을 마셔도 좋지만 마신다고 생각하면 침이 나와요. 야, 너 침 흘리지 마. 그 생각을, 그 소리 하잖아요. 너 안 줄 텐데 침부터 흘리네. 그 소리는 저 사람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먹을 상상을 하니까 침이 나오는 거예요. 침 흘리는 건 그거예요. 침 흘린다는 건 음식으로 비교하기도 하고 어떤 점에 있어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는데 관심 있어 한다는 걸 침 흘린다는 뜻으로 비유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죠. 어쨌든 이렇게 말만 해도 침이 저절로 나와요. 당신은 깊은 잠재에 쑥 빠져든다. 깊은 최면 속으로. 이렇게 해서 최면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입속에 침이 하나 실제로 바로 보입니다. 내 말이 당신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실제로 물리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실제가 아니라 그리고요. 내 말이 내가 여러분 마음에다 명령을 내리니까 내 말이 당신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생각이 실제로 몸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과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술입니까? 실제로 안 죽어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물리적인 반응도 일으킬 수 있는데 다른 반응은 못 일으킵니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못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빳빳하게 할 수도 있고 사과를 양파로 사오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양파를 사과라고 해서 달게 먹게 할 수도 있고 뭘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자, 중간에 있어요. 잠재의식의 힘은 상상 속의 내몬 반응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내몬을 상상하고 겸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상상하면 실제와 똑같이 돼요. 이걸 상상훈련이라고 합니다.
상상훈련이라는 걸 믿게 되면 공부도 상상으로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어떤 물건을 판다 그러면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팔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러 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가 그 전에 얘기해보니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상상이야. 미리. 그 상상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잘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미리 상상했으니까. 그런 생각도 않고 가서 만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 말문이 탁 막혀. 할 소리가 없어. 뭐라고 할지 몰라. 큰 오너, CEO는 중요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큰 어떤 회사 회장. 그냥 무조건 모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탁 앉아서 뭐라고 딱 통보해놓고 한 10분 동안, 20분 동안 자, 전무도 앉았고 상무도 앉고 다 했어. 이놈은 이런 성질이고, 이놈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놈은 생각을 아주 샤프하게 하고, 이것은 부정적이고 뭐 실제적이고 다 알잖아요, 특성을.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냥 혼자 중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이놈은 이렇게 얘기한다, 저건 이렇게 얘기할 거고, 전무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다.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서 설득을 해서 이걸 결정을 지어야지 라고 하는 상상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나 할 때도 그럴 필요가 해요. 그런 거 안고 가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 그렇게 딱 하고 나서 실제로 사람이 왔을 때 그럴 확률이 많거든. 그런 얘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 생각 않고도 돼. 그래, 그래,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럼 그 사람도 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중요 표현을 미리 하는 거예요. 상상훈련. 운동하는 사람도 미리. 상상훈련은 왜 그러냐면, 우리 뇌는 마음이 뇌의 명령에서 드는 거니까, 뇌라는 것은 실제인지 실제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것이 와서 움직일 수도 있고, 실제가 아닌데 마음에서 명령해도 움직이고, 실제인지 아닌지 구별 못해. 그래서 상상 훈련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쳐야 되겠는데 1시간짜리 피아노를 쳐야 되겠는데 지금 30분밖에 없어. 연습할 수가 없잖아요.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상은 시공간이 구별이 없어요. 10분 내에 탁 최면 속에 들어가서 10분 내에 1시간 연주를 한다. 상상으로. 그리고 잘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 잠재의식에서 10분 내에 탁 연습을 해. 복습을. 사실은 그 피아노 치는 사람들 보면 그 악보 보고서 보니까 도치고 미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연습이 돼가지고 그건 그냥 보고 손이 저절로 가는 거야. 판단해서 오면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가 없어요. 미니까 미쳐라, 벽쳐라 해서 치면 그게 빨리 안 돼. 왜 그러냐면 보고 느껴서 다시 판단하기까지는 0.2초가 걸린다고 해요. 각각마다 0.2초인데 건반 누르는 건 0.2초도 안 되잖아요. 잠재의식에서 막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상상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상훈련을 잘해야 돼요. 오늘 와이프하고 만나서 뭐 화해해야 되겠는데 무슨 일 있을 때 무조건 가서 그냥 잘못했다고 무릎만 꿇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야. 다 해. 와이프는 어떤 특성이 있어. 내가 그냥 무릎 꿇는다고 해서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럴 때는 이런 반응을 보이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만나자마자 그 사람 표정을 살펴서 무릎 꿇어야 할지 아니면 춤을 춰야 할지를 결정해야 돼. 춤을 춰야 될 판에 무릎 꿇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무릎 꿇어야 될 형편인데 춤을 추면 미친놈 지랄하네, 그럴 때지. 그렇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의중을 판단하려면 그게 필요해요. 상상을 좀 해야 돼요.
시험 치는 것도 그래요. 공부를 다 했어. 우리 선생님이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보통 강의할 적에 이런 거 얘기할 적에 크게 얘기하고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 이거 나올 것 같아. 그런 걸 체크를 해야 돼. 대개 그 중에서 나와요. 그런 생각도 하고 무조건 가서 노트만 온다고 100점 맞는 게 아닙니다. 자, 그죠? 뒤에 봅니다. 흡연 문제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환자 판단 요인을 우회해야만 마음치료 전문가가 뜻대로 움직이도록 영향을 행사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치료 전문가는 이를 위하여 후추면 암시를 하는데, 후추면 암시는 최면에서 깨어나 평소로 돌아갔을 때 그렇게 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빠빠대자라 하는 것도 그 명령입니다. 아까 이게 초콜릿입니다. 먹어라. 그래서 명령입니다. 금연치료 예를 들어 말하면 흡연의 원인과 본인 및 주위의 영향들의 검토 후에 금연을 위하여 잠재의식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도록 할 때 당신은 이제부터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담배 냄새만 맡아도 싫어집니다. 속이 매우 불편해져서 울렁거리게 되고 토할 것만 같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속이 편안하고 좋아집니다. 라고 후추면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좀 다듬어서 썼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잘 안 끊어진 사람한테는 딱 해놓고 이제 당신은 옆에서 피우는 담배 냄새만 맡아도 토합니다. 그렇게 그냥 강하게 진짜 토해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못 피지. 못 펴요. 대개 10명 중에 2명 내지 3명은 한 번에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한 5명 정도는 서너 번쯤 치료해야 돼. 한 2명 정도는 3번 해도 안 돼. 조금 더 해야 돼. 한 명은 상당히 많이 해도 안 돼. 근데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야. 되긴 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그렇게 좀 최면의 감수성이라고 그래요. 최면한다고 해서 10명 그냥 한 번에 치료되는 게 아니라 대개 한 30%는 그냥 한두 번에 치료가 되고 한 50%는 3번 요 정도 해야 되고 나머지 한 20%는 조금 더 해야 되고 한 명은 아주 애먹일 수가 있지만 됩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타주에서 온 어떤 사람이 마누라한테 밀려서 왔어요. 당신 치료하더라고. 막 오기 싫은데 저기 타주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 사람이 오자마자 내 병원에 왔어요. 빨리 해래. 빨리 해보래. 해보래. 나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그래요? 근데 최면을 유도를 했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들어가고 괜찮은데 믿을 수가 없대.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누구라고 하고 여기 앉으라고 하고 내가 뒤로 돌아갔어요. 나를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쳐다봐야 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눈을 확 뒤집어 까야 나를 쳐다봐.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고 나서 암시했더니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 건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번 정도 치료받고 그냥 갔는데 결국은 본인이 안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뭐 부인이 푸시해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하고 핑계 잡아서 가려고 온 사람이야. 근데 내가 기어 최면을 들어가게 했거든. 그래서 치료 안 받을 수 없으니까 2-3번 받고 갔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최면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안 하려고 하면 소용없어요. 이게 최면은 본인이 싫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간절할 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 시간은 설득 기술을 얘기하겠습니다. 설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잘할 수 있으면 못 할 것이 없고